자, 일단 27번. 이거 오늘 시험에 선생님이 낸 것 같은데, 맞나요? 잘했어요. 자,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인애가 있는데, xpx를 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겁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나는 px가 요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건 xpx니까 xpx를 어떻게 끄집어낼까부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x를 곱함으로써 우리는 xpx라는 일단 식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x를 곱함으로써 일단 식의 형태를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나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얘를 x-1로 하는 게 궁금한데 x-1로에는 묶여있으니까 얘를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해주나? 없다. 이유는 1차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1차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1차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1차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아직 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마저 나눠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다 얘들아. 48이라는 거를 내가 7로 나눴을 때 얘를 6 곱하기 6이라고 하는 완벽한 정답인데 7 곱하기 5 더하기 13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얘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래서 얘를 마저 7로 나눠서 7 곱하기 1 더하기 6 형태로 바꿔서 얘를 나머지 처리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야. 따라오니까 그래도 덜 나눠졌으니까 x-를 마저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줬는데요. 두 가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습득하길 바래요. 첫 번째는 직접 나눔으로써 rx라는 놈을 x-로 나누면 여기가 항상 요 r이라는 애가 따라와서 이렇게 지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빼버리니까 r이 된다는 거고요. 직접 나누니까 rx를 x-로 나눴더니 몫이 r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두 번째는 얘를 바로 정리하자고 rx를 x-로 한번 나누고 그러면 1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상수는 최고차한 개수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여기를 바로 r 잡아주시고 좌변우변하고 식이 똑같아야 되니까 더하기 r을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도 있어야 된다. 직접도 물론 좋지만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를 이제 뭐 요놈을 여기다가 이제 쏙 대입을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내가 궁금한 거는 x-1로 나눴을 때, 즉 x-1로 묶었을 때가 되는 거니까 얘를 묶어버리면 xqx 그리고 더하기 r 나머지 찌꺼기 더하기 r 그래서 얘가 목, 얘가 나머지가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네, 얘가 27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62번 갈게요. 62번.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a, C가 1이다. 이때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부터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요놈을 이거라고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a, b, c를 1이라고 했는데 얘를 일단 이렇게 풀었을 수 있으니까 풀어 써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가 1이다 일단 이렇게 써진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어진 얘를 보면은 d라는 것도 떠올라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형태로까지 일단 바꿔버릴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형태도 천천히 생각을 해볼 건데 보세요. 내가 얘를 a, b, c라고 한번 천천히 치환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길 이런 거를 세제곱을 해야 되거든 지금?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개 안 한다.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봐봐.
얘가 A, B, C일 때 그대로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따라오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제곱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한다는 거죠. 3개까지는 아직 제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정리. 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번 해보면 요거 3개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저것들을 다 또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하고 둘이 곱한 거를 빼도 되고요. 또는 얘를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편한지 요게 편한지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요. 보이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더 복잡한 거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간단한 거 알아서 하시고 선생님 복잡한 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제곱하는 거야. 요거 제곱. 그래서 좀 써보면 여기에 B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두 개 곱하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C 더하기 A 마이너스 B. B, C를 갖다 쓰는 거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더하기 C 마이너스 A.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얘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자, 그럼 여기 B제곱, C제곱, A제곱 튀어나오고 C제곱, A제곱, B제곱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3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일단 튀어나온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배의 BC, 2BC, 뭐 마이너스 2CA, 마이너스 2AB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같고요. 맞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정리하면 돼요. 그럼 2CA,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튀어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2BC, 2BC 지워지고요. 2CA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2AB도 하나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이거 그냥 하나하나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좀 형태가 보이실까요? 나도 안 보이는데 합차 공식의 형태를 못 그리거나 네. 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구잡이로 전개하지 말고 얘를 C 더하기 B-A라고 한번 보면요. 여기가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런 느낌이에요. 이등이 그래서 합차 공식을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내세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도 합차 공식을 다 쓰는 게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풀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갈 수는 있지만 이것도 무조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말은 시험 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이걸 한번 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어쨌든 요 합차 공식 써주시면은 마이너스 앞에다 붙이고 C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 합차 공식 형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A 앞으로 빼고요. 여기가 C 마이너스 B로 보이고 A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이런 형태가 보인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B를 앞으로 빼서 합차 공식 형태 똑같이 끄집어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를 끄집어낼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럼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BC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2AC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다 붙여야 돼 얘들아. 그러면 맨 앞에 마이너스 생각하고 얘네를 전부 다 플러스로 일단 바꿔놓을게요. 괜찮나요? 따라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 더하기로 해서 계산하세요. 자, 계산해 주시면은 a제곱 지워지고요, b제곱 지워지고요, c제곱 지워지죠.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나오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는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튀어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보세요. 자, 얘를 더하니까 여기가 4로 바뀔 거고요. 요놈 마이너스 2ab 여러분들 다시 빼니까 여기도 4로 바뀐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는 건데, 자, 문제에서 얘가 1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요거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맞나요, 얘들아? 요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뭐 x라고 잡아버리고 얘를 x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y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냐면 x에다가, 자, 얘는 x제곱에서 3y를 뺀 거지. 맞니? x제곱에서 3y를 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내가 구하려는 답은 4x-4y를 구하라. 그래? 선생님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 얘가 야, 얘가 이거. 미안합니다. 자,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얘가 x가 아니죠. 그쵸, 여러분. x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따라가야 되죠. 됐습니까? 다시 요거 x에 x제곱 마이너스 3y 얘가 1인 상황인데 얘가 의미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2y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정리해 주시면 얘가 4x제곱 마이너스 8y 그리고 마이너스 4y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x가 안 사라지네. 문제도 뭐안 나왔나? 네, A, B 잘못 보셨어요. A, B, C 구를 한 다음에 4, A 제곱, B 제곱, C 제곱. 어디 ABC라고? 제일 처음에 A, B, C. 아, 이거 이거를 안 해버렸네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자, 다시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거를 곱한 답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지금 얘가 1이래요. 그러면 얘는 4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4가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얘가 1인데 지금 이 형태는 요거랑 요거를 곱한 건데 지금 4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얘랑 똑같은 거지. 지금 답은 4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요게 좀 더 선생님은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이때는 뭐 답은 이렇게 사실 그렇게 영향가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연산력을 키우는 듯한 느낌? 따분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 73번 가보도록 할게요. 73번. A 더하기 A가 1 더하기 Y가 1이고 이때 A는 이거라고 하고요. A는 뭐라고 할 때 M 5제곱 M 2제곱을 구해줘야 된다. 자, 봅시다. 얘들아 1, 2, 3번 이렇게 형태가
형태대로 나왔는데 다 제끼고 마지막 풀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얘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당연히 합과 곱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쟤를 5제곱하는 거는 절대로 문제에 나올 수가 없다고. 당연히 합하고 곱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 형태를 첫 번째로 보면은 m 더하기 n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bx 더하기 ay 이런 식이 되는데 얘를 가만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자 요놈 a로 묶어볼게요. 그럼 a에 x 더하기 y 보이고요. 여기 b로 묶어버리니까 b에 x 더하기 y가 보여서 실제 답은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m 더하기 n을 구해봤더니 m 더하기 n이 실제 이런 형태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네요. 그래서 m 더하기 n은 1이다. 일단 요거 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mn을 찾아보는 거야. mn. 요거 딱 본 순간 요거 두 개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1, 2, 3에서 막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mn을 구해보시면 이 두 개를 곱해요. 자, 이 두 개를 곱해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형태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태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일단 ax 더하기 by라든지 bx 더하기 ay의 형태를 끄집어내기 위해선 요놈하고 요놈을 약간 곱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걸 두 개 곱하면 막 ax도 나오고 by도 나오는 형태가 어쨌든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를 어쨌든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곱한 형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에 x 더하기 y라는 놈은 얘가 ax 더하기 bx 더하기 ay 더하기 by 일단 이런 형태라고 쓸 수 있다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어쨌든 얘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저놈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체를 전개해 보면은 ab의 x제곱 더하기 ab의 y제곱 더하기 선생님이 지금 요거 곱한 거고 요거 곱한 거고 ab x제곱 잠깐만 a제곱 xy 더하기 b제곱 xy 이거 아니나요? 네,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그냥 요놈 AB로 묶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 XY로 묶어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는 것 같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 형태된 놈이가 저걸 가지고 충분히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 요거는 필요가 없었는데. 자, 그래서 AB를 구해주시면 AB가 1이고요. 얘는 요거 제곱하고 두 배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고요. 자, XY는 1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요거 제곱해서 두 배에서 빼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나온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xy가 마이너스 1이 아, 마이너스 1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3인가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4가 나오는 건가요? 따라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만 풀 거예요.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걸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꺼도 되나요? 괜찮죠? 자, 73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79번 갈게요. 79번. P1 이건 P1 X고요. P N 플러스 X Pn X P10 X에 X 제곱에 무슨
자 봅시다. 자 일단 뭐 P1x가 얘고 Pn 플러스 1x는 Pn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P10x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10x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먼저 끄집어내야 되거든.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러한 상황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10번은 반복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당연히 1, 2, 3, 4 대입해서 하다 보면은 규칙이라는 게 존재할 테니까 규칙을 발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당연히 규칙을 모르면 10개를 다 써야 되니까 규칙을 먼저 발견하겠다는 생각인 거지. 자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천천히 규칙을 찾아보시면 자 여기다가 1 대입해 주시면 P2x는 1 대입하니까 P1x 플러스 1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10이니까 일단 10까지를 쭈르륵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야. 규칙을 발견할 때까지. 자 그럼 P3x를 적어보시면 P3x는 즉 여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 2를 대입하니까 P2의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는 사실 P1x를 알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P1x로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야. 자 그럼 P2x 플러스 2는 요 위의 식에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주어진 얘는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대입하면 되니까 P1에 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럼 P4x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해보면 P4x는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니까 P3의 x 플러스 3 이렇게 잡히고요. P3 x 플러스 3은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3을 대입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결론은 P1에 여기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게 되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P5x는 자 P5x는 여기에다가 x 대신에 x 더하기 4를 대입하죠. 그럼 여기 위에 또 보세요. 자 얘는 P4에 x 플러스 4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 플러스 4를 대입하고 x 대신에 여기도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니까 P1에 x 플러스 4 대입하고 뒤에 3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규칙성이 어느 정도 발견됐다라는 거지. 자 P5는 1부터 4까지 합이 따라오고요. P4는 1부터 3까지 합이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P10이라는 놈을 규칙을 찾아보니까 얘는 P1에 x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합이 따라오는 거야? 9까지 합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9까지 합이 따라오니까 1부터 9까지의 합 구해주시면 얘가 45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P1x 플러스 45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제 여기에다가 x 플러스 45를 대입함으로써 식을 이렇게 바꿔주신 후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이거 곱셈 공식 변형식 쓸 수 있겠지 얘들아. 곱셈 공식 쓸 수 있겠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를 해야지 x제곱의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a 제곱 b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니까 여기서 2차항 여기서 2차항을 구해버리면 요거 2개밖에 안 나오는 거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그래서 답은 136 요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10이라는 저렇게 큰 숫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규칙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칙에만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될까요? 난 79번이었습니다. 뒤에 나머지 정리는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제가 공부해야 되는 그 방향 잠깐만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채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약간 문제를 풀면서 답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내가 문제를 풀다가 거의 다 푼 것 같은데 살짝 막혔네? 그럼 약간 이제 궁금하죠? 다 푸는데 왜 답이 안 나올까? 답지를 한번 딱 봤어요. 한 번 보는 순간 그 문제는 무조건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그 체크한 문제를 우리 오늘 오답 번호 작성해서 제출할 거거든요. 거기 번호에다가 꼭 써주셔야 됩니다. 답을 살짝이라도 봐서 푼 거는 시험 때도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한 번 정도 꼭 그렇게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보시면 노트가 아니라 과제 우리 마트 보시면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조금 내가 이건 다시 풀어봐야겠다 체크해놓던가 답지를 맞다 체크해놓던가 이렇게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번호 빠르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오늘 제출하고 갈 거거든요. 선생님이 월요일에 그 제출한 번호 가지고 프린트 이제 나갈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그 프린트 나가는 것도 과제는 과제대로 오답 프린트대로 아시겠나요?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나머지 정리 저 없나요? 질문 없어요? 틀린 걸 다 적는다기보다는 내가 다시 풀어야 되는 거. 근데 왜냐면 너무 간단하게 계산 실수를 적기에는 좀 그렇죠? 이건 내가 다시 풀어봐야 오늘 지금 달성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작성 시간 딱 줄게요. 자, 그럼 선생님 개념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나가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는 페이노트에다가 좀 체크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네, 보는 거는 37페이지 유형 21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유형 21번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립제법.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이 아마 한번 배우신 분들은 뭔지도 알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 텐데 일단 선생님은 조립제법의 원리부터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조립제법을 저기다가 더하고 더하면 목과 나머지가 나올까? 근데 별로 안 궁금해 했죠. 그쵸? 그래서 안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놈을 x 마이너스 k라는 놈으로 한번 나눠가지고 목하고 나머지를 한번 천천히 찾아볼 거거든. 그 놈을. 자, 그러면 뭐 여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개수만 갖다 쓸게요, 여러분들. a, b, c, d라는 놈이죠. A-K라고 해서 이놈을 한번 갖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가 따라오고 여기 A-AK 올 거고요. 여기에 이거는 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인데 이건 뭐 딱히 어딘가에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B 더하기 AK가 따라와서 자, B 더하기 AK로 곱하니까 여기가 B 더하기 AK 마이너스 BK 마이너스 AK 제곱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럼 두 개 또 빼버리니까 여기가 K 더하기 C 따라오고요. 빼버리니까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D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라는 몫을 갖다 써서 여기가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가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K 곱해서 여기 안에 써버리면 마이너스 AK 세제곱 마이너스 BK 제곱 마이너스 CK 일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빼가지고 마지막 나머지까지 그려주시면 나머지가 AK 세제곱 더하기 BK 제곱 더하기 CK 플러스 D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걸 선생님이 한번 다시 써보면요. 얘는 어떠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는 놈을 X-K로 나눴더니 몫이 갖다 씁니다. AX 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X 더하기 AK 제곱 더하기 BK 플러스 C가 나왔고 나머지가 저 더러운 거 AK 세제곱 더하기 BK 제곱 더하기 CK 플러스 D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봐봐 이게 조립제법이라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되게 옛날 사람 옛날 약간 수학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옛날 수학자가 선생님 느낌에는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을 옛날에 배우고 이거를 과제를 한 첫 문제를 때려버린 거예요. 1차식으로 남은 나머지를 구하라, 몫을 구하라 과제를 첫 문제를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똑똑한 어떤 수학자가 이거 뭔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혼자 연구해낸 끝에 만들어낸 게 조립제법이거든.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 약간 논문이라기에는 정말 옛날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저서를 보면은 이 사람도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리는 깨우치기는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증명을 해놓은 거를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따라할 뿐인 겁니다. 이게 조립제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목하고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말하길 여기에 있는 요 ABCD라는 놈을 여기다 갖다 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차식으로 남았는데 이게 0이 되는 해를 찾을 수 있겠지. x-k가 0이 되는 해를 찾으면 여기 k를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를 그대로 내립니다. 그대로 내려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하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 여기는 곱하기 들어가고 더하기 들어가고 얘랑 얘를 곱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하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얘랑 곱하기 들어가고 다시 이거랑 이거 더하기 들어가서 여기가 이런 식의 형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니까 몫이 얘가 따라오는 게 맞고 나머지가 얘가 따라오는 형태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반복해서 해보니까 몫하고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난 천재야, 난 빠르게 할 수 있어. 이걸 누군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원리는 딱히 배우지 않았고 원리는 직접 나왔을 때 이런 형태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거야. 똑똑한 사람이 발견을 한 거고요. 우리는 그냥 이것만을 활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 정확히 조립제법이 뭐냐면 개수가 x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1인 1차식으로 남은 몫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다. 얘가 조립제법이에요. 다시 조립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구할 수 있어요. 2차식, 3차식 이런 거는 그 사람도 못 만들어낸다 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더러우니까 우리가 안 배우는 거야 아직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남은 몫과 나머지를 간단히 구하는 방법이 조립제법이다.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활용하냐? 다시 갈게요. 내가 1차식을 x-k라고 잡으면 요 놈이 0이 되는 애를 여기다가 대입해 k를.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갖다 쓰고요. 여기는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한 걸 여기다 갖다 쓰고요. 다시 이 두 개를 더한 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두 개 곱한 걸 여기다 갖다 쓰고 다시 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얘가 나머지다라는 거예요. 얘가 조립제법이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올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주어진 요거를 한번 180번에서 한번 메꿔보세요, 여러분들. 요 원리를 따라서 180번 한번 A, B, C, D 천천히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메꿔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눈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2를 갖다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따라오는 애는 1이 따라와야 되는 거 같고요. 1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고 여기는 얘랑 얘를 곱한 마이너스 2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래가 지금 문제 보니까 여기가 써있네요. 마이너스 1 써있네요. 자, 그럼 이 둘을 더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이 a는 1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해서 여기다 쓰니까 여기는 2 갖다 쓰면 돼요. 그럼 여기 1 따라오고 다시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해서 3 돼야 되니까 이 b는 5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일단 조립제법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조립제법의 원리와 조립제법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2개 더할 거거든요. 조립제법에 대해서 2개.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신 분들은 한 것 같은데 여기 107번 갈게요. 107번. 자, 107번에다가 별표 3개 정도 쳐놓고요. 아예 유형이라고 써주세요. 유형. 요거는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 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 좀 많이 할 거거든. 제서야. 힘내세요. 자,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놈들이 나오면 얘가 막 조립제법을 계속 반복하면 나머지를 따라온다라고 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 원리를 한번 보여주고 실제 그게 어디까지 활용되는지를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내가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천천히 사용을 한번 해볼게. 얘를 일단 x-1로 가는 나머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가 따라오고 여기에 4 따라오고 1 따라오고 1 따라오고 3 따라오고 3 따라와서 이렇게 되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이 놈을 가지고 식을 한번 표현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는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4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기서 나온 이 몫을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야. 그럼 나눠보면 여기 4 따라오고요. 4 따라오고 5 따라오고 5 따라오고 여기가 마지막 8이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저 빨간색이 의미하는 건 주어진 이 몫을 x-1로 나누었더니 몫이 4x 더하기 5고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래서 요거를 얘 대신에 요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해 보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은 얘가 얘랑 얘가 곱한 형태가 따라오니까 x-1의 제곱에 4x 플러스 5 더하기 8에 x-1 더하기 2 여기까지 선생님이 저 빨간색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은 주어진 이 몫을 또 여기서 마무리 짓지 않고 다시 한번 나눠요. 또 나눕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4 따라오고 4 따라오고 여기 이제 9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그럼 저 연두색이 의미하는 건 여기에 있는 이 4x 더하기 5라는 놈을 x-1로 나눴더니 몫이 4고 나머지가 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따라오니까 요거를 다시 전개해 주시면 요거랑 요거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4의 x-1의 세제곱 더하기 8의 x-1의 제곱 더하기 8의 x-1 더하기 2 요런 형태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결론은 여기에 있는 이 2를 내가 1번 나머지만을 보는 겁니다.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이라고 따라오면 여기서부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의 형태가 따라온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순간 여러분들은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했을 때 각각의 나머지들이 여기에 끝자리에 따라오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일단 추워 이해하고 있나요? 네, 그 저쪽 3번이랑 이쪽 3번이랑 다르게. 뭐야? 근데 반사. 아 여기 장수인가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따라오는 게 일단 조립집법의 응용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잠깐 넘어가서 172번에 3번 잠깐 갈까요? 172번에 3번. 172번에 3번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나눴어요. 맞나요? 자, 172번에다가 172번에 3번에 별표 좀 쳐놓고요. 두 가지라고 써놓으세요. 두 가지. 172에 3번에 두 가지라고 일단 써놓고 힌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지금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이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 2차식으로 직접 나눔으로써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놓고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눈다라고 해서 일단 얘가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냈다면 아마 직접 나눠서 구했을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이 조립제법의 응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몇 차식이든 상관없이 1이라는 조립제법을 반복하면은 이런 형태를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2라는 조립제법을 반복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P의 x-2의 세제곱 Q의 x-2의 제곱 뭐 R의 x-2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죠. 2라는 조립제법을 반복하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얘를 여기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8이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무조건 다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 요 형태를 활용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두 번째가 이제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보세요. 주어진 요놈을요. 저 1이라는 조립제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함계수 3차로 맞춰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줄 수 있겠지. 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서 ABCD를 구하라고 하면 ABCD를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요 상황 속에서 주어진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거든. 그럼 얘가 x-1의 제곱으로 한번 나눴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나누어 떨어지죠. 얘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얘가 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1차식이니까. 근데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뭐란 얘기? 0이란 얘기. 그러면 이 C도 0일 수밖에 없고 D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눠도 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거냐면 주어진 1-2 B라는 룰을 얘들아 이 ABCD하고 이 ABCD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얘하고 얘를 구하려면 얘랑 맨 끝에 적혀 얘랑 얘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뭐여야 되고 0이어야 되고 얘도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사실 두 번 활용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좀 더 넓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까지 한번 다시 내보시면 주어진 얘를 x-1로 나눈 거니까 1 들어가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따라와서 여기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되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진행해 주셔서 1, 1, 1, 0, 0, a 마이너스 1. 얘가 여기에는 c가 따라올 텐데 얘도 0이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a는 1, b는 0 이러한 답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조립제법을 활용한 방법이고요. 그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사실은 요놈이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얘가 조립제법의 응용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 더 할 거거든요. 조립제법의 응용의 활용 하나 더 할 겁니다. 보세요. 지워도 될까요? 이 문제 이해됐습니까? 지울게요, 여러분들.
L C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태까지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놈에 대한 여기 무슨 개수가 있었을 때 걔를 내린 다음에 P 곱하고 올리고 막 이렇게 조립제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운 거거든. 지금 거꾸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걸 연습할 겁니다. 다시 좀 전에는 얘네들을 그냥 하나하나 구멍을 채우는 걸 배운 거야. 근데 지금 연습할 거는 요 조립기법을 보고 식을 내가 바로 세우는 거를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갈게요. 자, fx라는 놈을 내가 x-p로 나눴을 때 맞습니까? 나머지가 뭐란 얘기? a란 얘기입니다. 근데 몫은 모르니까 선생님이 거기를 q1x라고 그냥 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가 q1x가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나머지가 a가 더하기 a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q1x를 x-q로 나눈 거지. 아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걸 써보면 아, q1x를 x-pq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몫은 모릅니다. 여기를 몫을 q2x라고 합시다. q2x 그리고 나머지가 b다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다시 전개해서 한번 써보면 정리합니다. 그럼 얘가요, 요거랑 지금 여기가 괄호로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얘가 지금 q1x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x-p x-q q2x 오고요. 그 다음에 x-p에다가 이거 곱하니까 b에 x-p 더하기 a 일단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q2x를 x-r로 나눴더니 몫이 d고 나머지가 이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야. 여기에 있는 이 q2x를요 다시 x-r로 나눴더니 몫이 d고 나머지가 c다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놈을 곱해서 전개를 해보면 갑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뒤에 x-p, x-q, x-r 따라오고요. c에다가는 요거 두 개 곱한 게 따라오죠. c에 x-p, x-q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따라오니까 b에 x-p 마지막 더하기 a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a는 그냥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b는 맨 앞에 남은 놈이 따라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c는요, 여기에 있는 이 q랑 p 두 개가 뭉쳐서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마지막에 저 d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세 개가 뭉쳐서 따라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무슨 말인지? A 그냥 따라오고 B는 저 하나 따라오고 C는 두 개 따라오고 마지막에 D가 전부가 다 따라오는 형태가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식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식을 가지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정말 약간 좀 심한 과정이거든요, 얘들아. 이거 좀 필기해놓고 좀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한 문제. 쉬었다 합시다. 자, 185번. 185번. 풀어보실래요? 185번. 지금 저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네모를 다 메꿔요. 네모 메꾸는 거 아닙니다. 185번이 저 형태를 갖고 식경탄으로 끄시면 돼요. 이거는 안 깨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깨주세요. 이거 보고 이렇게 바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다 그랬겠죠, 여러분들? 뒤에서 하나씩 따라간다. 조립제법의 활용은, 응용은 얘네가 전부 다 똑같은 게 왔던 게 그냥 기본 문제인 거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쟤네가 다른 게 나오면 좀 더 어려워져요. 선배님 저 위에 것도 R이고 밑에 것도 R이에요? 어느 거요? A는 그냥 오고 얘는 하나 따라오고 얘는 두 개 따라오고. 그러니까 저 위에도 R이고 저 밑에도 R이에요? 어디 가리죠? 저 옆에 쓴 거? 요거? 그 옆에 쓴 거? 요거? 그, 요거 B. 아니 그 왼쪽에 요거? 그 왼쪽에 요거? 네. 요거 R. 또 R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것도 R이에요? 위에 요거요? 아, 요거 Q예요. Q. 선생님 Q 이렇게 써요. 그 위에 거 요거 P요. 아, 아, 요거요? 치워도 돼요? 안 돼요? 이제 지워도 되죠? 안 돼요? 이게 몇 개가 나와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돼요. 몇 개가 나와도. 좋아요. 이쪽으로 줄게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F2를 구하라 이런 문제네요. 여기 F2를 구하라. 이놈이 Fx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 시험 딱 나오면 애들이 빽빽하게 이 네모를 다 채워요. 다 채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Fx를 네모를 다 채워서 구해요. 그 다음에 F2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좀 대중적인 풀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네모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모 채우려면은 맨 아래부터 봐서 여기 마이너스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된다 따라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여기 올라가고 또 이렇게 짜르르르르 올려가는 거야. 그 과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접근해 주셔야 되냐면 이 형태를 활용해가지고 fx를 바로 쓸 수 있는 연습을 해야지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풀 수 있다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fx 한번 바로 써봅시다. 자, fx는 여기 마지막에 5 따라오면 그냥 나와요, 얘는. 그 다음에 얘는 요 하나가 따라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을 아니 뭐야 맞죠?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갖는 얘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은 두 개 따라오는 거예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이라는 놈을 3개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fx를 사실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하려는 f2는 답까지 내보시면 f2는요. 자, 이 대입하니까 5 마이너스 12 0 나오고 0 나와서 답이 마이너스 7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메모를 채워봤자 쓸모없습니다. 이해될까요?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를
뭐 3x-2의 제곱으로 나눈 목하고 나머지를 구하라라는 문제인데 주어진 이 조립제법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f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쓰세요. 5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따라오는데 걔는 요거 하나. 즉 여기에 x-3분의 2가 따라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항상 요는 x의 기준은 1로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저기 9x-27 이번에는 여기가 하나의 상수가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나왔으면은 그냥 그 덩어리 갖다 써주시면 돼요. 얘는 두 개에 걸리네요. 그래서 x-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걸리는 상황이 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근데 내 목표는 얘를 3x-2의 제곱으로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얘를 3x-2의 제곱으로 묶은 후에 목과 나머지를 구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형태랑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얘가 0이 되는 x값이 3분의 1로 똑같으니까 형태가 똑같다라고 보여서요. 여기에다가 9를 집어넣어야지 얘가 나온다는 거지. 따라오니? 그러면 여기서 얘가 얘의 x-3이어서 9를 집어넣으면 걔가 얘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얘는 뒤에 꼬랑지에 x-3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3에 x-3분의 2 더하기 5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시면 여기 있는 얘가 몫이고 여기는 얘를 나머지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몫에다가 뭐를 대입하니까 여기다 5 대입하니까 2고요. 나머지에다가 2를 대입. 자 여기다가 2 대입하니까 1인가요? 답은 3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읽는 연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저번에 조립제법을 빼고 우리가 과제로 쭉 나갔었는데 오늘 지금 조립제법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우고.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였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써보면 fx를 x-알파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했을 때 그놈을 f알파다라고 해서 이걸 빠르게 끄집어내는 게 나머지 정리였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지금 배울 거는 뭐냐면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인수정리. 하나가 좀 추가되는 거예요. 인수정리가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보면 인수정리는요. F알파가 0이면 이거 외우고 있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미 활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얘가 인수정리입니다.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자, 그럼 왜인지 생각을 해보면 F알파가 0이란 얘기를 여기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F알파가 0이란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남은 거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요 말이 사실은 fx를 x-알파로 나누면 그 나머지가 0이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x-알파로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요. 결론은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여서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애가 되겠다. 얘가 인수정리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식 이렇게 생긴 놈을 내가 인수분해를 할 때 잠깐만요. 인수분해 쓰임새 좀 이용을 드릴게요. 이게 인수분해 할 때 2차식이 인수분해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활용되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쓰임새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셈이 있다.
자 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고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했는데 고차식은 3차 이상인 거를 고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3차 아래인 거 2차식의 인수분해는 우리가 중3 때 배웠어요. 2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방법. 오케이. X자. 아니. X자. 근데 X자가 안 돼도 인수분해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오케이. 근해 공식. 다시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의를 활용하는 게 맞고요. 이거 외에 조금 비교해서 2차식의 인수분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말했던 그 X자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얘는 여기가 뭐 1, 1, 1, 2 X자 마이너스 붙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요거 외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런 거는 필요. 그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의 두 근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두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근해 공식을 활용하겠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활용해 주시면 2분의 3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라니까 5가 따라와서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에 들어가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얘가 2차식의 인수분해고요. 그러면 고차방정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인수정리라는 걸 활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방정식 하나 좀 끄집어내서 이런 걸 봅시다. 자, 이 식을 한번 천천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선 어떠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0이 되는 걸 먼저 찾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0이 되는지 보이나요? 1을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얘를 내가 fx라고 잡아버리면 f1은 0이기 때문에 요놈은 x-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해서 일단 이런 형태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몫을 구하기 위해선 1차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는 방법 중에 쉬운 게 조립제법이 있던 거야. 그래서 이 몫을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구하겠다. 그래서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놈을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여기 1이 따라와야겠죠. 1 내려오고 둘이 곱한 거 올라가고 더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몫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구나라고 해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사실 인수 정리와 조립제법이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입할 때 지금은 1이라는 걸 쉽게 대입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보통 대입할 때 어떤 숫자 대입해요? 알고 있나요? 막 대입해요? 막 대입해? 뭐 대입해요? 마이너스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알파를 뿔마 1, 뿔마 2, 뿔마 3 대입하다가 포기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대입한 애들이 정해져 있거든? 이 알파까지 얘기합시다. 자, 알파. 대입하는 이 알파는요. 최고차 개수. 최고차 개수의 약수. 네. 상수의 약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최고차 개수 1이죠. 1의 약수는 뭐죠? 1. 아직 중딩이네요. 다시 4의 약수 뭐죠? 1, 2, 4 아직 중딩이네요. 마이너스까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놈의 약수는 뿔마 1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의 약수는 뿔마 1, 뿔마 2가 되겠지. 원래는 요 2의 약수는 1하고 2인데 마이너스도 상관없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대입해야 될 알파를 너네가 따진다면 뿔마 1분의 뿔마 2 이런 데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뿔마 1까지. 상수의 약수는 뿔마 1까지 있는 거니까. 2의 약수는 1까지 있는 거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야 될 놈들을 굳이 뽑자면 뿔마 2랑 뿔마 1을 대입해서 여기 있는 걸 찾아줘야 된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대입하는 저 알파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쨌든 지금 인수정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인수정리가 무엇인지까지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목 구할 때 나는 맨날 조립제법 쓴다. 조립제법 안 쓰나요? 써요? 조립제법 안 쓴다. 없어요? 오케이. 연습 좀 할게요, 여러분들. 조립제법 안 쓰고 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조립제법 써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잠깐만 먼저 연습하고 갈 텐데. 네. 페이지 49페이지 따라옵니다. 49페이지. 칠판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49페이지 문제 보니까 문제 한번 틀어놓고 보세요. 고차식을 인수분해 해주세요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유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248번부터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칠판 보시면 돼요. 자, 이놈을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일단 인수정리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으세요. 그럼 뭐 대입하면 0 되죠? 후보는 최고차항 계수 뿔마 1분의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이렇게 되는 거야. 1 대입하면 0이 안 돼. 맞나요? 2 대입하니까 8 더하기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에서 0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는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몫을 여태까지 어떻게 구했다?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구했다. 그래서 그럼 일단 먼저 한번 해보자. 따라와서요. 1, 2, 4, 8, 3, 6 0.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구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조립제법 활용하지 않고 연습하세요, 제발. 지금 연습하면은 고3 때까지 빨리 풀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연습 안 하면 고3 때도 똑같이 조립제법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입니다. 얘가 x-2가 따라와요. 자, 그럼 여기 몇 차씩 와요? 2차씩 오겠죠. 근데 최고차 여기 개수는 뭐가 올까? x제곱 오겠죠. 너무 쉽죠? 맞나요? 그 다음에는 요거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다항식 연산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2차식이 나오는지를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어떻게 해야지 2차식이 나오냐면 1차에다가는 몇 차를 곱해야 되지? 1차에다가는 1차를 곱해야 돼요. 상수에다가는 뭐 곱해야 돼요? 2차 곱해야 되죠. 요거 하면은 2차의 개수 나와야 되는 거야. 1에? 그럼 2차의 개수가 몇이야? 2네? 그럼 여기 뭐 해야 될까? 오케이, 더하기 사이즈 주시면 돼요. 이해될까요?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은 요거를 물론 봐도 돼. 요걸로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은 1차항의 개수는 요거랑 뭐 곱해야 돼? 상수. 요거랑은 요거 곱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여기는 뭐 해야 돼? 3 하면 되는데 요걸 보는 건 약간 어리석어요. 이거 볼까요? 마지막 뭐예요? 쉽죠? 이해됩니까? 물론 요걸 해도 되는데요.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마지막은 상수가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거 지금 요 페이지 내내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PX랑 QX 한번 인수분 해보세요. PX, QX. 조립제법 쓰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요, 진짜. 하지 마세요. 적응하시면 빨라집니다. 답을 구하지 말고 인수분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자, 칠판 연습. 자, 일단 요놈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니까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이거 써놨어요. 그러면 이 뒤에는 일단 2차식이 나올 텐데 여기는 무조건 x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이 따라온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2x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1차하고 1차를 곱하고 상수하고 2차를 곱해서 2차항의 계수가 나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3x 쳐주시면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요거를 보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더하기 2가 나와서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걸 하면은 너네가 이렇게 해버릇하지? 그럼 나중에 내신 대비 가서 a제곱의 개수, a제곱의 개수 구하는 문제 다시 할 거 아니야? 그게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원리니까. 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2차식이니까 인수를 할 수 있다는 거 같고요. 자, 여기 바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x제곱 오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따라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6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상수니까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될 때까지 그냥 한번 해보세요. 틀리면 틀리는 대로 고쳐나가세요. 차라리 계속 소리 써서 존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자, 250번까지만 연습합니다. 이번엔 4차예요. 4차.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1 대입하면 0이라 해서 1 찾았을 거라고 믿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3차식이 따라오겠다.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부터 처리하니까 여기는 x제곱이 따라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그 다음 세제곱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3차가 오기 위해선 1차랑 2차를 곱해야 되고 상수랑 3차를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때 마이너스 4가 와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3x제곱이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상수를 보면은 여기서 상수밖에 처리가 안 되니까 1차항도 그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거 봐, 그 다음 거 이렇게. 자, 그럼 2차가 나오려면은 1차랑 1차 곱해야 되고 상수랑 2차 곱해야지 2차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3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뒤에는 더하기 12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까지 인수가 된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뭐 넣으면 0돼요? 2 넣으면 0 되나요? 2 넣으면? 그래서 주어진 얘를 다시 x-로 바꿔주시면 x제곱, 자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따라오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6.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좋다. 이해됩니까? 저거랑 분명히 속도 차이 날 거예요. 박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리투법, 고차 방정식의 조리투법을 저렇게 활용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안 해왔구나. 지금도 하면 되죠. 지울게요. 문제 같이 하고 과제로 나갈까 아니면 그냥 냈다 과제 때리고 싶을까? 자, 201번, 202번 한번 풀어볼까요? 201번, 202번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좀 고민해가지고 201번, 202번 한번 풀어봅니다. 자, 201번은 많이들 좀 푼 것 같아요. 201번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봐봐. 선생님이 좀 하나의 팁을 줄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 나머지 정리, 즉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가 나오면 나머지를 좀 간단하게 쓰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딱 읽어봤을 때 F-2는 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근데 저렇게 쓸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 선생님이 그런 경우를 한번 다 모아봤어. 어떤 경우냐면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몫을 QX 또는 PS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항상 검산식을 활용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금 정리해주면 되냐면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검산식을 활용해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는 맨날 검산식을 썼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선생님은 나머지는 맨날 이렇게만 써왔는데 그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몫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검산식을 어느 정도 활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좀 거꾸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내가 구하려는 건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를 rx라고 보지 말고 2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 이하 즉 ax 더하기 b라는 형태가 나오겠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문자를 a, b 두 개를 잡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 앞에 의문들을 보니까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거린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놈에 대한 풀이는 f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다. f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다. 여기는 얘가 날아가게끔 하는 놈을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f-1과 f-1을 구해야 되는데 f-2가 3이다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얘는 간단히 나왔고요.
f-1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는 나머지 정리를 간단하게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겁니다. 맞나요? qx를 x 플러스 1로 넣은 나머지가 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f-1은 q-1 더하기 3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q-1이 7이니까 f-1은 10이다. 그래서 얘가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연립해가지고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니까 a는 7, b는 13. 네요. 17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그 나머지는 7x 플러스 17 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못 풀었다면 QX니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검산식을 활용한다라고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혹시 RX를 아직까지 RX로 쓰고 있다면 그거는 매우 잘못된 풀이가 됩니다. 따라오시죠. 자, 202번도 좀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202번에다가 별표 좀 2개 쳐놓고요. 자, 풀이는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형태로 풀어줄 겁니다. 두 가지 형태. 첫 번째가 근본이 있는 풀이에요. 근본이 있는 풀이. 자, 일단 뭐냐면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할 거야. 3 대입했죠? 안 했나요? 이거 보면은 약간 3 대입하고 13 대입하고 싶지 않았나요? 아니었어? 아니어도 상관없어. 자, 일단 근본적인 풀이로 가면은 항상 대입할 게 먼저 보이니까 그 수를 대입을 먼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이라는 걸 대입해보면 3의 n제곱에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고자 멈춘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저기서 이제 뚫는 방법이 또 있는 거야. 항상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야. 문자가 2개고 식이 하나면 그 문자를 구할 수 있다고가? 없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한 문자로 통일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한 문자로 통일한 다음에요. 더 나아가서 통일한 문자로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통일한 문자로 정리. 이게 나머지 정리 어려운 문제의 가장 근본이 있는 풀이에요. 모든 풀이가 대부분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입해서 막혔을 때 식이 2개고 맨날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야. 한 문자로 통일하고 묶어나가는 과정을 해보면 문제가 항상 좀 더 쉽게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따라와서요. 문자를 통일해야 되니까 b 대신에 -9, -3a 이렇게 한 문자로 통일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b 대신에 -9, -3a를 대입하고 그 통일한 문자로까지 묶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x -9, -3a가 x-3의 제곱 x 더하기 3의 n제곱에 x-3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네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한 문자로까지 꼭 묶어보는 거야. 자, 통일한 문자로 묶어보면 a에 x-3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뒤에가 x제곱 -9 보이니까 이제 인수분해된 거 어느 정도 보이지. 따라옵니까? 얘가 x 플러스 3에 x-3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시 x의 n제곱에 x-3으로 묶어보니까 x 플러스 3 더하기 a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x-3의 제곱 qx 플러스 3의 n제곱에 x-3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문자로 통일하고 그에 따라서 x-3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낸 거거든? 여기까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부 다 x-3을 가지고 있으니까 날려버리세요. 날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을 대입하는 거예요.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3을 대입하면 왜냐면 얘는 아직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날라가버려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다시 3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 쓸게요. 3의 n제곱에 다시 3을 대입하니까 6 더하기 a 얘가요. 여기다가 3을 대입해야 되는데 요거 지금 날라갔으니까 3의 n제곱이 나와서 결론 a는 -5다라고 해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나누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식 정리하면은 남는 형태가 보여야 돼요. 다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보여야 돼. 이게 되니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하니까 B는 뭐다? 6이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얘가 일단 모든 풀입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가 한 문자로 통일하고 그 문자로 묶어버리면 풀립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냥 하나의 시스템화해서 기억해주는 게 좋아요. 내신 대비를 함에 있어서. 자, 두 번째 풀이 갑니다. 두 번째 풀이. 도식을 계속 본 거야. 계속 봤더니 오른쪽에 여기 x-3의 제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이 났으면 그렇게 풀었으면 좋은 건데 오른쪽에 x-3의 제곱하고 x-3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오른쪽 식은 무조건 x-3으로 나눠 떨어지겠네. 여기 보이냐 안 보이나요? 얘가 x-3으로 무조건 나눠 떨어지는 상황이야. 오른쪽이. 그 말은 오른쪽에 x-3을 밑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식은 검산식이어서 항등식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왼쪽도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겠네. 이래요. 그래서 얘를 너는 무조건 얘를 가질 수밖에 없어. 따라오세요. 자, 근데 얘하고 어떤 놈을 곱해서 상수 b가 나오게끔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뭐 넣으면 돼요? x 마이너스 3분의 b 해주시면 된다. 이 대가 여기까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다 또 나눠. 그 다음에 3 대입. 이게 훨씬 편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본 있는 풀이는 아니에요. 근본 있는 풀이는 첫 번째 풀이가 너무 그냥 가장 대중적인 풀이인 거고 이거는 그냥 보이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다까지 내보면 전부 다 x-3으로 나누고 3을 다시 대입해 주시면 3의 n제곱에 3-3분의 b가 요거는 날라가고 3의 n제곱이 나오니까 b는 6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b가 6이니까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두 번째 풀이었다. 요 식을 보고 얘가 x-3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풀이도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무슨 말인지 얘가 202번이었습니다. 203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3번은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204, 205, 206 세 문제 다 해봅시다.
자, 204번 먼저 좀 풀어볼게요. 204번. 혹시 204번 못 푸신 분들은 왜 못 풀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못 풀었다면 못 푼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 시계에만 집중을 해서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 필요할까 이렇게 거꾸로 가는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fx를 x-1, x-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할 텐데 나머지는 ax 더하기 b라고 쓰는 게 아니라 rx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 지금 문자가 a, b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다가 뭐 대입하고 싶은 거야? 1하고 2를 대입하고 싶으니까 내 목표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f1하고 f2를 찾겠다가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얘가 1번 문제인 거예요. 1, 2, 3 다른 거예요. f1을 구하라, f2를 구하라. 따라옵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는 f0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요 식을 주고 있는 거야. 내 목표는 요 두 개를 활용해서 f1과 f2를 혹시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f0이 3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주면 f1은 f0 더하기 0 이렇게 따라가요. 그럼 f0이 3이니까 f1은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f2를 구해야 되면 여기다 뭘 대입하고 싶은 거야 이제? 1을 대입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f2는 f1 더하기 1이어서 f1이 3이니까 얘는 4다라고 해서 얘를 4라고 구하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f1하고 f1을 왜 구했냐면 여기다가 1하고 1을 대입해가지고 요 식을 정리하려고 구한 거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하면은 f1은 즉 3은 a 더하기 b 나오고요. 자, 2를 대입하면 f2는 즉 4는 2a 더하기 b가 나와서요. R에서 위를 빼니까 a는 1, b는 2. 그래서 답은 나머지 x 플러스 2. 근데 x 플러스 2에다가 3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204번 문제다. 205번 문제 푸실 분 있나요? 없죠? 그쵸? 없을 법해요. 이건 나머지 정리하고 크게 관련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신 최적화 선생님이 맞춰줄게요. 다항식이라는 말을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 안 들죠? 그래서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못 푼 거예요. 다항식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다항식은 차수가 존재하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그냥 생각을 해. 다시 다항식은 차수가 존재하는 식이 다항식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의 확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차수가 존재하니까 차수로 혹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다항식을 보자마자 맨날 혹시 차수 문제인가? 차수가 있는데 차수 내가 구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게끔 계속 문제를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읽어 나가면 시험 때 똑같이 틀리고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게 없어. 시험 때 문제 가져왔어 너네가.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슬퍼. 차수네. 그럼 여러분들도 차수구나.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이면 그냥 풀려. 안 보이면 그냥 안 풀려. 그러니까 애초에 훈련을 다항식을 봤을 때 차수 존재하니까 차수 파악할 수 있어요 라고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얘가 모든 x에 성립하기 때문에 항등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항등식의 풀이는 개수를 비교하거나 수치를 대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개수 비교가 안 돼. 수치 대입이 안 돼. 값을 모르니까. 개수 비교가 안 되는 이유는 fx가 뭔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근데 fx가 뭔지 알면, 즉 몇 차식인지 알면 대입해서 개수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생각해 봅시다. 자, fx가 1차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몇 차죠? 1차 대 2차 곱하기 3차지. 그럼 거기다가 3차 더하니까 3차야. 이유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합니까? 그럼 여기는 1차면은 얘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3차하고 2차네? 항등식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fx 2차예요. 여기 몇 차 나와요? 4차. 여기 몇 차 나와요? 4차. 그러면 항등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fx 3차. 여기 몇 차예요? 5차. 여기 몇 차예요? 6차. 말이 안 되네요. 4차면 6차, 8차 말이 안 된다. fx는 몇 차일 수밖에 없다. 2차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차수를 파악해주는 문제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써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답은 안 내줄 건데, 자, 그럼 fx가 요놈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해버린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하면은 a, b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차수만 파악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차수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는 차수를 파악할 생각이 안 들어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공부 방법 자체를 방식을 차수를 파악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됐으면 좋겠다. 자, 넘어가서 206. 선생님 딱 두 문제 할게요. 206, 209 이렇게 두 문제 하고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남은 두 문제는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집에서. 206, 209. 이 206번에서 좀 헤매네요, 여러분들. 자, 206번 갑니다. 헤매신 분들 혹시 이 3차라는 거 활용했을까요? 했을까요?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3차라는 얘기는 오케이, QX가 AX 플러스 B다 해야 됩니다. 그럼 AX 플러스 B라고 잡은 순간 문자를 몇 개 썼다? 2개 썼다. 그럼 문자 2개 쓰니까 식 2개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여기서 이 A, B를 구하려면 식 2개를 여기에서 무조건 나는 깊이를 꼭 끄집어내겠다라는 생각인 거야. 이되니? 그럼 여기다가 X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7. 왜? 그럼 5변이 날아가니까. 그럼 7 대입하니까 6P5가 0이라고 해서 P5는 0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뭐 대입하고 싶어요? 여기 0 되는 거 1. 그럼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P1이 0이 되는 거니까 P1도 0이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끝. 12개를 끄집어냈으니까 대입하면 이 대입값이 나오겠구나. 어렵지 않죠? 그쵸?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이게 분명히 막힐 거거든? 틀을 잡아야 돼, 틀을. 어떤 틀이냐면은 시험 때 똑같이 막힙니다. 분명히 막혔을 거야, 풀다가. 여기를 딱 본 순간 내가 혹시 문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게 있나 봤더니 3차라는 걸 활용 안 했나? 라고 해서 여기 잡아주는 거. 더 나아가서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식 2개를 이 위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좀 틀 잡히시죠?
자, 209번 해봅니다. 209번. 지금 저걸 시간 쓰라고 생각 못한 것 같은데 해보세요. 설마 직접 나누기는 사람 없죠? 그러지 마세요. 자, 볼까요? 1번은 조립제 박스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돼요. 맞나요? 근데 1번을 얘들아 좀 어떻게 이해까지 해야 되냐면 이거야. x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요.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얘는 무조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죠. n이 짝수도 홀수 상관없이 무조건 1을 대입하면 0이거든. 얘가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해서 요거를 차라리 노트에서 써놓는 게 더 좋습니다. 1번 저걸 조립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얘는 뒤에 구하려면 아까 조립제법 안 쓰고 그 대신 구해도 되는데 조립제법으로 좀 더 편하게 보여줄게요. 그럼 얘는 맨 앞에 1이고 여기 다 0인 거야. 0가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는 n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n-1 그 다음은 차수가 하나씩 작은 거 따라와서 더하기 x 더하기 1 즉 얘가 보이면 무조건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해서 얘가 바로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저 1번 문제는 사실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1번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 이 문제를 못 풀면 그거는 선생님은 이제 근본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의 근본풀이 얘기했지. 근본풀이 얘기했지. 똑같이 풀 거거든. 일단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나누면요 몫이 따라오고 나머지가 올 텐데 나머지가 ax 더하기 b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그러면 이제 근질근질에 1을 대입하고 싶잖아. 맞습니까? 그럼 1을 대입하면은 0은 a 더하기 b 나온다고요. 여기서 텅 막힌다고요. 문자들이 식하는 어떻게 하자? 한 문자로 통일하고 그 문자로까지 묶자 이렇게 세트로.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요. 그 문자로까지 묶어주시면 얘가 a의 x-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여기도 x-1 보이고 여기도 x-1 보이고 여기도 x-1 보이고 아까랑 똑같지? 그치? 그래서 근본풀이라고 그러자. 자, 그래서 양쪽을 x-로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주어진 얘를 좌변을 x-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얘가 x의 99제곱 x의 98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좌변이. 다시 한번 써줄게요. x-의 제곱에 qx 더하기 한 문자로 통일하고 묶었더니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양쪽을 x-로 나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자, 그럼 1 대입하면 이거 뭐 나와요? 1이요?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이거 몇 개로 보여야 돼? 몇 개? 100개. 그치? 그래서 100. 얘가 A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00이니까 내가 구할 나머지는 100에 x-1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따라오니까 얘가 근본풀이. 자, 그럼 봐봐. 잠깐만, 일단 안 끝났어. 아까 선생님이 근본풀이 하나랑 좀
그냥 필 느껴가지고 하나 했죠. 똑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똑같이 근본풀이 지워버리고 똑같이 한번 느껴보자. 자 볼까요? 이 왼쪽 식을 보니까 이 왼쪽 식이 x-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식이 x-1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럼 이 식이 x-1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어때? 이미 x-1로 나눠 떨어지지. 그럼 얘도 x-1로 나눠 떨어져야겠지. 그 말은 얘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라는 얘기.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요 놈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x-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또 얘가 x-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미 나눠 떨어진다. 그럼 얘도 나눠 떨어져야겠지. 그래서 나머지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얘가 x-로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x-로 나누면 몫이 a가 따라오고 나머지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x-를 양쪽으로 나눠버리고 다시 x에다 1 대입하면은 a 값이 바로 나와서 답이 나온다. 이해됩니까? 식의 형태를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인 거고요. 또는 식의 형태가 멀리서 안 보이면은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맨날 대입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대입해가지고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해서 답을 내는 방법 두 가지 있는 방법. 이해됩니까? 그 다음 묵은 몸풀이 하나 좀 해볼까요? 왜냐면 선생님은 좀 쉬운 문제를 막 계속 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편인데 보세요. x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을 조립제법의 응용을 활용하면 얘들아 응용을 활용하면 a에 x-1의 100제곱 b에 x-의 99제곱 더하기 알파벳이 딸리네요. 아무나 할게요. 여기를 뭐 p에 x-1 더하기 q 조립제법을 활용하면 우리가 요거 계속 조립제법을 끝에서부터 q, p 따다다다 가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어떤 식이든 이렇게 조립제법 활용해서 다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고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근데 내 목표는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 거거든. 그러면 얘 나눠 떨어지죠. x-1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져요. 그럼 나머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라는 얘기죠. 이해될까요? 그 말은 얘를 조립제법을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나머지 구하고 두 번째 나머지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다시 1 0 마이너스 얘를 x-1 1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하면은 1 따라와서 마지막 나머지가 0이 나와요. 이 0이 어디에 대입되는 거야? q가 0이라는 거죠. 이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그럼 1 따라오면 1 2 얼마? 2 3 4 이렇게 따라오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몇 개인 거야 얘들아? 여기가 100개 대차 그리고 상수 있으니까 여기가 101개인 거야. 여기가 100개인 거지. 그럼 여기가 100가지의 합이 따라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나머지 마지막에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 100이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가 나머지다. 이렇게도 사실은 해석이 가능하다. 조립제법의 응용이라는 근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 풀 때 그 딱 문제 풀 때만 활용하거든요. 근데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해 주는 게 좋은 거고. 이해됩니까? 얘가 209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정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 우리가 아까 언제 쉬었죠? 이제 한 1시간 정도 약간 좀 풀렸어요, 얘들아. 눈이 좀 풀리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게요. 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56분까지 쉬면 돼요. 56분. 쓰레기 머리로. 아니 저거 어쩌니까 저거 열심히 하지? 아 오늘 좋아. 나 사실 안 먹었어. 나도 눈물이 안 나잖아 지금. 나도. 나 눈물 나. 나 반지. 야 나 반지. 얘 닥쳐. 닥치라. 반지. 닥쳐.